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텃밭에서 인사드려야 될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또 차려놓고 이렇게 인사드리느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겨울철 두고 드시면 좋을 음식 첫 번째 시간으로 땅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고 아주 좋아하시면서도 왠지 어려워하시는 그런 음식이죠. 바로 겨울 동치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총 4가지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무라든지 다른 재료들을 절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기타 재료들을 준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육수에 양념을 하는 방법, 다음 4번째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재료를 절이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핵심 재료인 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재료들을 다 절여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치미는 길게는 이틀,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면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걸 어렵게 느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이 무를 절이고 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 이게 뭘 끓이고 볶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료들만 준비해서 물에 양념해서 부어서 재료들을 넣으면 끝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겠는데, 이 무에 겉잎은 다 제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이제 시래기로 말려 드시거나 하시고, 이 무 달린 가운데에 달린 새 잎들이 있습니다. 어린 잎들. 그 어린 잎들만 두세 장, 서너 장 그렇게 남기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 맛의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겉잎을 다 남기시면요, 이걸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묵은 맛이라 그럴까요? 맛이 좀 텁텁해집니다. 그 다음에 위에 어깨 부분을 잘 깎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도 끼고요, 양념들도 잘 스며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세척을 하는 단계에서도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무의 세척에만 사용을 하는 철수세미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철수세미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무를 세척하실 때 물론 표면이 잘 닦이기도 하겠지만, 철수세미로 이걸 닦게 되면 많은 상처가 납니다. 바로 그걸 의도한 겁니다. 그 무 표면에 작은 상처들을 많이 내게 해서 이 무 안에 들어있는 맛이 밖으로 잘 우러나고, 또 육수에 들어간 그 맛있는 재료들의 맛이 무 속으로 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철수세미로 세척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척이 끝나면요, 절이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닥에 얇게 깔릴 정도의 굵은 천일염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소금을 이제 무로 굴려가지고 묻혀야 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소금을 이렇게 바르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 굵은 소금 위에 이 무를 체중을 좀 실어서 소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좀 힘있게 누르십시오. 눌러가면서 굴리십시오. 그러면 이 소금 알맹이들이 그 무에 박히듯이 묻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톡톡 털어도요, 잘 털리지 않을 정도로 무에 소금이 충분히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금이 모자라면 조금씩 보충해 가시면서 무를 다 굴려서 절이시면 됩니다.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무를 절이실 때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쪽파하고 청갓입니다. 이 쪽파의 양은요, 어른 손으로 이렇게 손을 모아서 잡으셨을 때 이렇게 한 다발이면 됩니다. 저 청갓의 양도 한 다발이면 됩니다. 저걸 홍갓을 쓰시게 되면 국물이 붉은색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청갓과 쪽파를 잘 손질하셔서 씻으신 다음에 이걸 절이실 용기에 바닥에 넓게 펴십시오. 그리고 소금을 한 큰술 정도를 그 위에 솔솔솔솔 뿌려 놓으시고요. 그걸로 절여지겠냐고요? 아니죠. 절여질 수 없죠. 그러면 뭘로 절이느냐? 바로 그 위에 이 절여진 소금이 발라진 무를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2시간 절여지는 동안 이 안에서 맛있는 그 무의 국물들이 나옵니다. 그 양이 꽤 됩니다. 보실까요?
지금 이 쪽파가 물에 충분히 잠길 정도로 이렇게 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도 덜 겸 시간도 덜 겸 그렇게 이걸 밑에 까시고 무를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여진 무와 쪽파 청갓은 절대로 다시 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척을 철수세미로 깨끗이 잘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씻지 않습니다. 이대로 합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배추인데요. 저 배추는 김장을 하실 때 그냥 겸사겸사 하시면 제일 편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똑같습니다. 김장 때 배추 절이듯이 하시는데, 다만 저건 역시 겉잎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겉잎이 들어가면 역시 좀 불필요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겉잎은 제거하시고 속에 있는 알배기로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걸로 담궈진 그 동치미 안에 들어있는 저 배추김치는요, 가족들끼리 싸움 날 정도입니다. 아주 그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반드시 넣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재료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무가 또 있습니다. 작은 무인데요. 이 무는 갈아서 쓸 육수용 무입니다. 무와 양파, 찹쌀풀 이 정도는 갈아서 사용할 겁니다. 이 찹쌀풀은 여러분들 다 풀 써보셨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찹쌀풀은 제가 물 2컵에 찹쌀가루 2큰술을 넣습니다. 그런데 끓이시기 전에 찬물일 때 가루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덩어리가 지지 않고 잘 풀립니다. 거품기나 이런 걸로 저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풀어집니다. 그렇게 저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묽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끓어오기 시작하면 금세 농도가 생기면서 이제 찹쌀풀의 모양으로 갖춰지죠. 그리고 이제 감안하셔야 될 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고 나면 이게 좀 더 꾸덕해지니까 농도를 어느 정도는 좀 숟가락으로 들었을 때 이렇게 주르륵 흐를 정도가 되면, 식고 나면 이제 딱 원하는 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찹쌀풀 2컵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생강이 있습니다. 마늘 역시 빠질 수 없는 재료죠. 마늘은 편썰기로, 생강 역시 편썰기. 그 다음에 저 대추는 씨는 빼고 과육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청각은 물에 한번 여러 번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그 조개 껍질이나 굴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하시면 되고, 이 고추씨도 물에 서너 번 헹구셔서 혹시 흙이나 돌가루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씻어서 채로 건져서 물기를 충분히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는 삭힌 고추는요, 담으실 때 이제 그 포크로 구멍을 뚫어서 담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소금물이 가득 차 있겠죠. 그 소금물들 꼭 짜내십시오. 그리고 일반 물에, 소금물 필요 없습니다. 일반 물에 잠깐 한번 헹구십시오. 해서 전체적으로 물기를 꼭 한번 짜신 다음에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과일이 있는데요. 배는 큰 거라면 하나, 사과도 역시 큰 거라면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수. 동치미는 수돗물로 담그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이제 염소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 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동치미를 만들 땐 적합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이런 생수를 이용해서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육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셨던 그 사과와 배, 이거는 약 8등분 정도를 하신 다음에 씨를 제거하고 꼭지 제거하시고 나서 껍질째 이용할 거니까요. 껍질 부분에 포크로 구멍을 촘촘하게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과즙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포크로 구멍을 내서 준비해 주시고, 마늘과 생강은 편 썰어서, 그 다음에 대추는 씨를 빼시고, 그렇게 해서 따로 주머니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과일 주머니는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빼내셔야 됩니다. 이게 오래 남아 있으면 좀 군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리해서 이런 육수팩에 담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청각, 그 다음에 이 쪽파는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미리 청각 2개 정도, 쪽파 2개 정도 묶어서 물에 띄우시면요,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드실 때도 요거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되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이렇게 제가 이제 미리 내려놨는데요. 아까 보셨던 양파, 그 다음에
무, 갈아 쓰는 용도의 무, 그 다음에 찹쌀풀, 이 세 가지를 믹서에 최대한 곱게 가십시오. 곱게 가신 다음에 채반을 받치고 삼배 그 천을 그 위에 한 번 더 까십시오. 곱게 간 그 양파와 무즙을 그 삼배천 위에 담으셔서 우리가 오늘 쓸 물의 양이 있죠. 그 물의 양 중에 일부를 부어가면서 꼭 짜시면 잘 짜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통에 정확하게 10리터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양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계량컵이 종이컵보다 용량이 약간 큽니다. 이건 200ml 계량컵이고요. 종이컵은 약 190ml 정도 됩니다. 종이컵으로 하실 때는 한 컵보다 한두 숟가락 더 많게 천일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 10리터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소주, 이거 소주 입맛 땡기시는 분 계시죠? 이 소주를 한 컵만 넣으십시오. 한 컵. 한 컵이라는 건 소주컵 한 컵입니다. 맥주컵 아닙니다. 자, 다음 여기 멸치액젓. 이 멸치액젓을 3숟가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넣으시면 끝입니다. 뭐 설탕 이런 거 넣지 마십시오. 이제 원하시는 용기에 담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베란다에 보관을 하고 겨울 내내 먹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런 김치통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김치통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맨 먼저 뭐 비닐을 먼저 넣으셔서 그 안에 담으실 분들은 비닐을 먼저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바닥에 이 양념 주머니를 먼저 까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를 넣으시고 중간중간에 이 삭힌 고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청갓, 쪽파, 그 다음에 저 배추, 저거를 하나씩 중간에 잊어먹을 만하면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중간에 하나씩 그렇게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맨 위에 이제 과일 주머니를 얹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청각과 쪽파가 남는다면 그 위에 입구를 이걸로 막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양념해 놓은 국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소금 넣고 뭐 하고 나서 바로 드시면 간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녹을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동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겨울에 참 이 드시는 게 또 하나의 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 대충 하시고 그렇게 거르시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1년간 키우신 이런 무나 배추, 이런 과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묵히시고 썩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하루 정도 투자해서 하시면 겨울 내내 온 가족이 아주 즐거운 식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종 제가 이 겨울나기에 필요한 건강한 음식들 만드시는 방법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농사 이야기만큼 많은 분들 좀 찾아와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닭이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탁,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